그리고 몇 가지 이제 솔루션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다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두어 가지는 정말 죄송한데요. 두어 가지는 좀 뺄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이거 보고 네. 또 딴 분들이 또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병의원 원장님들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기이코노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은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바쁘시죠? 네. 아마 23년도도 이제 가고 이제 24년도 첫 촬영이죠. 네. 예,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오고 항상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그 병의원, 네. 병의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보도자를 잠깐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23년도 이제 10월 달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병원 원장님들 이제 절세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결제 대행사, 피지사로 이렇게 이분화해서 이제 불법 피지사를 활용해서 그 카드 수수료를 그 현금 페이백해서 원장님들 가족이나 또 미술품 렌탈 뭐 이거 해서 이제 비용 처리 다 하고 그 미술품을 다시 재사주는 거죠, 이게. 뭐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다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이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떼서 가족한테 이렇게 페이백 현금 주는 거나 아니면 또 미술품 렌탈하고 그 렌탈한 미술품을 다시 이렇게 사주는 형식으로. 네네. 예,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아니 뭐 좀 조심스럽지만요. 뭐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좀 이제 과하게 하셨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이렇게 과하게 하니까. 뭐 얼마든지 피지사 이용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페이백을 너무 과하게 받으셨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문제돼서 뭐 이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겠죠.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 미술품 렌탈을 갖고 네. 자꾸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해도 되냐 이렇게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해도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하다 관심의 보니까, 대상이 예. 됐죠. 사실 이게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원장님들 워낙에 소득 구간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실신고 납세자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신고 납세자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세무사들에게 모의 세무조사를 한번 해라. 그래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책임을 그 우리 기장 세무사님께 전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세무사님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기장 대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워낙에 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소득 구간이 높다 보니 보시다시피 이제 소득 세율이 워낙에 높죠. 보통 뭐 웬만한 병원들은 원장님들은 보통 한 3억에서 5억. 월 매출이 이제 5천 정도라고 보면 이제 내셔야 되는 세금을 성형외과냐 정형외과냐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리지만 그래도 한 1억 정도 세금 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월 매출로 한 1억 정도다. 월 매출이요. 그러면은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세금 내시는 것 같고 월 매출이 2억 정도다. 그러면은 못해도 3억 이상 내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거의 50% 이상 세금 낸다고 네네. 봐야 되겠죠. 제가 작년에도 그 정형외과 네. 거기에 이제 페이닥터가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거기 대표 원장님도 만났었는데 그 페이닥터 분들이 사실 네. 그 세금을 다 떼고 그 남은 돈으로 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트로 계약하신다고 네트로. 하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세금도 사실은 대표 원장님들의 네. 부담이에요. 이게 문화가 이제 병원 원장님들이 이제 병원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봉급이 분들을 모실 때는 우리가 세금은 원장님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좀 이렇게 납부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좀 계약을 하게 되죠. 예, 다 이제 납부하고 급여 실질적으로 얼마 줄 거냐 이러다 네네. 보니까 사실은 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세금이 너무 부담되시고 정말로 세금을 안 내는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과세되고 이제 결산해서 세금 내고 그거 우리가 또 분할해서 낼 수 있잖아요. 6월 달, 8월 달 세금 내시고 또 11월 달에 중간 예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11월 달 또 두 번 나눠서 내시니까 11월 달, 1월 달 그러면 6월 달, 8월 달, 11월 달, 1월 달 4번 세금 내시고 또 부가가치세 내시는 원장님도 있고 뭐 병원마다 좀 틀린데요. 성형외과나 우리 미용을 좀 하시는 병원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겸용 사업자라 그러거든요. 네네, 맞아요. 면사랑 이제 네네네. 그 과사랑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세금 안 내는 해가 따지고 보면 한 12월, 3월, 9월 요 외에는 다 내시는데 사실은 12월, 3월, 9월 외에도 그때도 또 제일 아까워하시는 이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이 건강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원장님들 만나뵈면은 난 세금 내는 기억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회기 중에 그 페이닥터 그 의사분이 이동을 하면 네. 그 저쪽 병원에서 낸 세금하고 또 네네. 이쪽 병원에서 낸 세금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해서 네네. 이렇게 걷어서 내기도 하고 예.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정말로. 예. 네. 그래서 수입이 많다 보니까 네. 아니 뭐 좋은 거죠. 수입이 많으셔서 많이 내시는 건 좋은데 아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순이익의 한 60%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 뵈면은 매달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세금 내실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매달 매출의 10% 정도는 우리 세금 통장을 따로 준비하세요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뭐 한 번에 이렇게 또 많이 나가는 달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카드로 또 세금 내시면 또 카드 수수료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유 원장님 아까우시겠지만 매달 매출의 한 10% 정도는 세금 통장을 만드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고 좀 추천드리죠. 그렇게 세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네. 현혹돼서 예, 불법 피지사, 예, 뭐 과다하게 수수료 이렇게 책정하고 또 미술품 렌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업체가 있으면 현혹돼서 예. 뭐든지 하실 수는 있죠. 뭐 이게 모든 게 다 불법이라고 보실 수는 없지만 과하다는 것이 이제 그게 문제화돼서 그래서 또 이렇게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마 그 고은경 센터님이 이렇게 잘 아시는 거는 이제 복지기금 컨설팅을 네네. 많이 하셨기 네네. 때문에 병의원 원장님들도 의뢰 많이 의뢰 많이 하세요. 하시죠.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제 센터장으로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뭐 기업의 뭐 대표님들도 연락 주시고 최근에는 정말로 병의원 원장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 MSO 하시는 대표님들도 네네네. 뭐 이렇게 연락 와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연락을 오시다 보니까 이제 병원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이제 도와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사실 이제 이런 수요들은 계속 느꼈지만 저희가 뭐 좀 방법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찾으셨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요 센터를 만드신 거죠?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병원 원장님들께서 의뢰를 많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병의원에는 또 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컨셉들로 좀 절세를 합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도와드리게 됐고요. 실질적인 절세죠?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절세가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예. 결국에는 추후 이 컨설팅 자체가 추후엔 승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이렇게 좀 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내가 좀 벌면 세금 반 내고 또 승계할 때도 세금 반 내는데 네. 일반적인 기업들은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병의원 같은 경우는 조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센터님이 이렇게 합류해서 네. 요 센터를 다시 만드신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병의원 전문 병의원 컨설팅 전문. 센터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네,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일단 이제 복지기금도 사실 우리 병의원 원장님들이 이제 생각이 많으신데 병의원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그 면밀한 조세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타깃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면 안 되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찾아뵀으니까요. 제가 뭐 저희 센터 소개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솔루션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다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두어 가지는 정말 죄송한데요. 두어 가지는 좀 뺄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보고 네. 또 딴 분들이 또 뭐 따라할까봐 저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이제 같이 컨설팅 하시는 이제 분들도 조금 우리 좀 주의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도 이제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쪽으로 컨설팅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문의 오면 네네. 또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라고 네네네. 저는 생각.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먼저 저희 센터 소개 잠시 드리자고 하면은요. 예. 올해부터는 이제 병의원 컨설팅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절세 컨설팅이라고 했을 때 사실 세무사님 한 분이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컨설팅의 경우는요. 그런데 병의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님 혼자서 MSO를 설립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 그리고 시스템화가 갖춰져 있다는 게 타 컨설팅 회사와의 차별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세에 관심이 있으셔서 보시는 원장님들이시고 이걸 보시면서 아 내가 혼자 할 수는 없고 누군가와 손잡고 우리 병의원 컨설팅을 좀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으셔서 어떤 회사에 맡겨야 되나 그리고 또 병원 원장님들이 공통적인 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또 공부도 하시고 싶어서 이제 보시는데 누구와 함께 가시느냐를 선택하실 때는 제가 저희 회사를 조금 어필하자면요. 저희는 조직화 그리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저희 그 병의원 컨설팅 조직에는 병의원 컨설팅 전문 세무사님이 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세무사 조직이 또 있고 네네. 예, 그리고 또 요새는 다 뭐 AI 뭐 네. 이런 그 전산 시스템이 또 네, 예, 그것도 다,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먼저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세무사님들도 기장을 하시는 세무사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컨설팅 거기에서도 병의원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MSO다. 그러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SO의 기본적인 취지가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관리. 그럼 병원에 마케팅을 지원하고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법인으로서의 정말 순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조직이 저희는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산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우리 병의원 전문 회계 프로그램 그런 그 ERP나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 것도 다 제공을 해드리는 이제 삼성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요. 삼성에서 보면은 뭐 전자도 만들고 또 요식업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저희 컨설팅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뭐 개인 사업자 컨설팅도 하는데 여기서 전문화돼서 병의원 전문 컨설팅 파트를 또 만들었다. 그 안에는 저희는 전문화된 세무사님 그리고 시스템 그 말씀드린 저희가 ERP나 이런 병의원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회계관리 프로그램 그런 것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같이 껴서 할 수 예,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저희가 병의원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또 팀이 따로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뭐 사실은 설립하는 거는 하실 수 있지만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으로 운영을 하는 저희는 세무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 포인트나 복지 카드로 활용할 수도 다 있나요? 우선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복지 포인트는 조금 뒤에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각 분야별로 차별화된 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제가 뭐 이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제 원장님들께서 어떤 업체와 또는 어떤 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고 가야 되는가 고민하신다고 하면 전문화돼 있고 그리고 조직화돼 있고 시스템화돼 있으면서 경험이 많은 그런 회사와 저희 회사 같은 그렇게 하셔서 손잡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뭐 불법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이렇게 그렇게 가이드를 해서 온전히 다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공신력 있는 공신력 네. 있는 데랑 또 준비가 다 돼 있는 데랑 네. 하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도 그걸 다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들은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전에 이렇게 제가 좀 만나보면 원장님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셨는데 네. 아 뭐 이렇게 뭐 문의하면 뭐 복잡하다. 이것도 안 된다. 제가 이제 저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 망설이는 대표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관심 많으신 원장님들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병의원 컨설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 MSO 그리고 요즘 아주 관심이 높으신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피지사 이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림 많이들 활용하셨고요. 또 때로는 사업자를 또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동업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출 그 수익을 좀 분산하면서 소득 구간을 낮추는 방법도 많이 활용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가공 인건비를 넣어서 내 가족들을 넣어가지고 좀 비용을 처리하시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마지막 뭐 가공 인건비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피지사도 당연히 피지사에서 우리 그 결제 시스템을 바꾸는 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그 수수료를 뭐 이제 좀 이렇게 페이백 받으셨다거나 이제 이런 게 문제에 돼서 그런 무리하게 거고. 하면 네, 모든 게 무리하게 그런 거고요. 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은 이거 전반적인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 섹터별로 제가 한 회씩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심 많으신데 막상 해보고 나니 별 실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맞습니다. 원장님들께는 사실은 득이 없어요. 복지기금. 원장님들이 복지기금을 통해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신다고 하면,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컨설턴트 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제안을 하셨냐에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절세 솔루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막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기능은 우리 병원이든 기업이든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다가 출연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복지 증진을, 이렇게 복지 혜택을 줘서 정말로 이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병원에 중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근무하면서도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그런 제도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원칙대로 네. 하면 별 문제가 네, 없는데 네, 네. 이제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저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별로 난 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게 내가 뭐 세금적으로 나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없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지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요, 가장 이직률이 높은 그 간호사님들 이직률이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한 군데예요. 한 1년 근무하시고 또 퇴직하셔서 또 시력급여까지 막 받으시려고 하는 간호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직이 높으시면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시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간호사님들이 더 오래 근무하신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 더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거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시작점을 우리가 절세를 위해서든 복지 증진을 위해서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셨어요. 하셨는데 실이익이 없다라는 이제 뭐 그런 목소리도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너무 복잡하다였어요. 뭔가를 주려고 하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딱 목적 사업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 안에서만 줄 수 있는데 뭐 영수증 증빙 처리할 것도 많고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라는 목소리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시스템화, 아까 그 복지카드 얘기하셨듯이 시스템화 얘기 드렸잖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말 괜찮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급여 외에 우리가 우리 이렇게 추석 명절 때 뭔가 이렇게 어떤 복지의 목적으로 뭔가를 주시면 그거 다 세금 나오는 거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4대 보험 절감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대표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셨을 때 올해 이익이 많이 나는 해 있잖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이렇게 세금을 다 내느니 내가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좀 이렇게 좀 주고 싶다 하시면 그냥 주시면 세금이 나오시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셔서 주시게 되면은 그 원장님들도 소득 구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만큼 100% 비용 처리 받으시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간호사님, 그리고 봉급이 분들, 그리고 원무과 직원분들 다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시려고 하니 이게 이제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지 카드까지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기업도 복지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려고 하면 인원이 많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병의원에 이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직원분들이 100명 넘기는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00명이 안 넘어도 복지 카드를 발급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복지 카드를 활용하셔야지만 방금 말씀하신 불편함,
간편하게 할 수 있죠. 네, 사실은. 그거를 덜으실 수 예.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만이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직화, 시스템화 된 곳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의원 절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고 네. 또 뭐 대여섯 가지가 더 있는 걸로. 네. 예. 근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설립하셨던 원장님들께서 나는 혜택이 없다. 하나 하고 두 번째 근데 혜택 제가 말씀드렸죠. 뭐 눈으로 보이는 혜택보다는 우리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니 예. 그거는 좀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불편하다. 그 불편함 뭐 영수증 증빙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손이 많이 그런데 간다. 뭐 그런. 그거는 저희가 복지 카드를 드리면서 그걸로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하나의 또 이제 우리가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담 가셔서 말씀을 잘 드리면 좋은데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지 않다 보면 빼놓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기본 재산이에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올해 난 한 1억을 넣어놓고 올해 이익이 많이 났으니 그 1억을 꼭 올해 소진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또 뭐 우리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또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1억을 출연하시면 여기에서 20%는 우리가 기본 재산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적립을 디파짓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2억 넣으시고 나 내년에도 2억 넣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줄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그걸 설립하고 아시고 나서는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문제점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그거 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병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고은경 센터장님이 복지기금 아마 그 원장님들도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분들이 뭐 제대로 알고 하면 괜찮은데 뭐 잘 모르고 이제 가이드 해줬다가 정말 순기능이라든지 네. 정말 좋은 점을 모르니까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원장님도 많고 사실. 그리고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많이 나신다고 2억 넣으셨는데 4천은 이거 기본 재산으로 두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2억, 뭐 2억, 8천, 1억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셔서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원장님들 그게 고민이신 원장님들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병원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은경 센터님 노하우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네, 그거 네.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네, 네. 드리니까 네. 혹시 뭐 이렇게 망설이시는 원장님들 특히 뭐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꼭 연락하셔서 이게 제대로 된 컨설팅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MSO 한번 MSO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MSO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부분 이제 주주 구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 승계까지도 이제 원장님들 돈 많이 버시거든요. 많이 버시면 사실은 이제 병원도 이제 부동산도 사고 싶어 하시고 또 현금성 자산 있는 거 자녀분들께 또 상속 증여세 또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이제 소득 구간이다. 그러면 한 60% 건강보험료까지 다 해서 세금 내고 4억 남았는데요. 이 4억 나중에 자녀들에게 또 세금 이거 주려고 하면요. 여기서 또 50% 또 세금이에요. 그래서 MSO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주주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사실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내 건물에서 네. 병원하고 싶어하고 내 땅, 내 공장에서 사업하고 싶어하죠. 병의원들은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죠. 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승계까지 해서 부동산도 이제 구입하는 것까지 네, 다 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센터가 부동산 센터도 다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을 보시면서 병원 나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원장님들이 계약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시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좀 검토하실 게 많거든요. 이걸 원장님 개인으로 사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실 우리 또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임대법인을 또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법인 같은 경우에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면 물론 법인세는 좀 적으니까 뭐 하신다지만 하여튼 여기서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준비하시고 싶으신 그 원장님들은 우선은 전화를 한번 주셔서 상담 받고 하세요. 계약 먼저 하고 오시지 마시고요. 자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원장님들의 꿈을 최대한 이제
당겨서 네, 그걸, 해드리고 네, 가이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MSO 제가 왜 주주 구성을 말씀드렸냐면요. MSO가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MSO를 원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저희와 같은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제안을 드린다거나 어떤 병원 가보니 MSO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아시게 되거든요. 근데 무작정 설립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MSO를 통해서 실질적인 MSO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정말 마케팅, 우리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지 저희는 마케팅 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홍보센터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 조직을 또 활용하셔서 가시면은 그 MSO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병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서포트를 해드릴 거고요. MSO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병원에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MSO는 대부분 특수관계자분들이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부당이익의 계산이라는 것, 이런 것도 측면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우리 홍보를 맡기는데 1,000만 원이면 될 거를 우리 MSO 법인에다가는 5천만 원씩 주면서 매출을 끊어서 이 MSO 법인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여기를 키워나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고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가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잘 맞춰서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기존의 다른 사업자들과 우리 병원의 회계는 조금 달라요. 요런 것들까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요 회계 프로그램도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이제 섹터별로 할 건데 MSO 같은 경우에는 잘만 하시면은 승계까지도 이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뭐 주주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MSO가 우리 병원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런 도움을 저희 회사에서 잘 서포트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거야 그 뭐 얘기. 워낙 저기 이제 경험치가 있으시니까. 그런데도 제가 가보면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건 돌다리도 두드려 보시면서 가셔야지 이게 다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과하다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전문 세무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과하다, 이건 이 정도는 괜찮다를 좀 저희가 잣대를 대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 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가지 정도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하시는 거고. 드렸고요.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2가지는 아예 제가 정말 진짜로 관심 있으신 원장님들 전화 주시면 상담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5가지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2가지 빼고 나머지 뭐 피지사나 그리고 뭐 미술품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지. 그리고 뭐 조심하시면서 가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뭐 저게 합법이니 불법이니 뭐 저희가 주제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일단 어차피 나오면 네. 피곤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MSO도 그렇고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세는 정말로 이 납세자의 권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 이거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하시라는 거. 그 기준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전문 세무사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상담을 제대로 받으시면서 가셔야 된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초에 이렇게 그 병의원 절세센터가 네, 네. 생겨서 네. 아마 저 원장님들이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은 네,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의 좀 많이 해주시고 뭐 그래 또 저희가 힘이 받으니까. 네. 예. 해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뭐 카테고리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는 원장님들이 보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조금 더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대체 뭐야 하시면서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하실 텐데 이제 제가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제 조금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